헨젤과 그레텔. 두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남매였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붙어 다녔고 서로 없이는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서로에게 의지했다.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가 눈물을 닦아주었고 한 아이가 웃으면 다른 아이도 따라 웃었다. 남매라기보다 서로의 반쪽 같은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주말만 되면 새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다. 얘들아, 맛있는 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이번 주말에도 가자꾸나. 헨젤과 그레텔은 속으로는 새엄마를 싫어했다. 그녀의 차갑고 딱딱한 태도, 날카로운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콤한 과자의 유혹은 어린 남매의 마음을 이겼다. 아이들은 결국 주말마다 그녀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홀로 서 있는 낡은 2층 건물이었다. 겉모습만 보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허름했고 창문은 빗물에 젖어 검게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언제나 그 안은 쿠키 굽는 냄새와 달콤한 사탕 향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스프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은 문을 열자마자 그 향기에 압도되어 저절로 침을 삼켰다. 그곳에는 늘 한 여자가 있었다. 하얀 가운을 걸친 기괴한 중년의 여자. 어깨는 굽어 있었고 짧게 파마한 머리는 수증기에 눌려 언제나 눅눅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웃음은 차갑게 묻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은근히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과자 아줌마라고 불렀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가 항상 거대한 소차에 무언가를 놓고 저으며 동시에 아이들에게 사탕과 쿠키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과자 아줌마는 언제나 두 아이를 반갑게 맞았다. 어서와 얘들아. 오늘은 어떤 과자가 먹고 싶니?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한 듯 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헨젤과 그레텔이 과자를 먹기 시작하면 아줌마는 금세 또 다른 화제를 꺼냈다. 그것은 언제나 질문이었다. 끝없는 질문. 헨젤, 요즘 잠 잘 자니? 혼자 있을 땐 뭐하고 놀아? 혹시 무서운 건 없니? 그레텔, 오빠에게 비밀로 하는 건 없지? 밤에 갑자기 눈물이 나서 울 때는 없었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같았다. 하지만 질문이 반복될수록 헨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어른의 관심이 아니었다. 마치 마음속 어두운 구석까지 들여다보려는 듯 끝없이 파고드는 탐색이었다. 헨젤은 늘 대답을 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왜 우리 남매 일까지 이렇게 묻는 거지? 대체 무슨 의도로? 아무리 쿠키가 달콤해도 아무리 사탕 향기가 달아도 그 질문들은 헨젤의 마음속을 서서히 긁어내렸다. 마치 뼛속까지 스며들어가는 손톱 같았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토요일이었다.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과자집에 들어섰다. 그레텔은 방 안쪽으로 들어가며 사탕을 골랐고 헨젤은 창가에 앉아 쿠키를 씹었다. 그러나 잠시 후 고개를 들린 순간 그레텔이 사라져 있었다. 헨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레텔? 그레텔! 헨젤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동생을 찾았다. 문을 열고 복도를 달려나가며 이름을 외쳤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겁에 질린 헨젤은 결국 아줌마에게 다가갔다. 혹시 제 동생 못 보셨어요? 아줌마는 태연하게 큰 소치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곧 돌아올 거야. 걱정 마렴.
그러나 그 미소는 지나치게 완벽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듯한 미소였다. 헨젤의 가슴 속에는 검고 차가운 의심이 기어들었다. 그래, 저 마녀 같은 아줌마가 분명히 그레텔에게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어. 헨젤은 그 길로 몰래 복도를 살폈다. 그리고 곧 눈에 들어온 문 하나, 직원 전용이라고 쓰인 팻말이 달려있었다. 그는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안은 차갑고 숨이 막힐 만큼 음습했다. 벽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빽빽히 붙여 있었다. 웃으며 찍힌 얼굴, 눈물이 말라붙은 얼굴,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찍힌 얼굴까지. 헨젤의 손이 덜덜 떨렸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수첩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특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겁이 많음, 밤마다 운다, 오빠에게 의존적, 물을 무서워함. 헨젤은 숨이 턱 막혔다. 이건 아이들을 감시하는 기록이야. 그래, 네 아줌마가 아이들을 납치해서 죽였어. 그리고 그레텔도. 그 순간 헨젤의 머릿속에서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아줌마의 끝없는 질문들, 그리고 사라진 그레텔.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헨젤이 뛰쳐나왔을 때 아줌마는 여전히 거대한 솥 앞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국자를 휘저었다. 그 모습이 헨젤의 눈에는 달리 보였다. 솥은 더 이상 스프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삶아 죽이는 지옥의 냄비였다. 헨젤은 이를 악물었다. 작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뒤에서 아줌마의 어깨를 힘껏 밀었다. 살려줘, 제발! 아줌마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솥안으로 빠졌다. 두 손이 허공을 휘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헨젤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비에 흠뻑 젖은 헨젤은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아줌마가 그레텔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없었어요. 부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들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아이와 함께 과자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보았다. 솥안에서 끓는 물과 함께 녹아버린 아줌마의 끔찍한 시체. 부모님은 경악하며 무릎을 꿇고 헨젤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그때 헨젤은 멍하니 부모의 얼굴을 보다가 서서히 입꼬리를 올리며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다. 왜 우는 거예요? 이제 그레텔은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부모를 향하지 않았다. 어딘가 허공을 향한 공허하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실상은 달랐다. 사실 1년 전 가족이 함께 떠난 물놀이에서 그레텔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헨젤은 반쯤 미쳐버렸다. 그레텔과 떨어져 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그레텔이 보였다. 손을 잡고 웃고 장난을 치고 때로는 속삭이는 환영이. 그레텔, 이거 봐봐. 그는 텅 빈 안에서 허공과 장난감을 나누며 웃었다. 부모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아들의 증세에 절망했다. 결국 수소문 끝에 한 정신과 의사를 찾았다. 바로 그 여자가 과주 아줌마였다.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전담으로 돌보는 의사였다. 아이들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병원은 과자와 사탕으로 꾸며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따뜻한 공간으로 채워졌다. 그녀의 벽에 걸린 아이들의 사진은 피해자가 아니라 환자들의 기록이었다. 책상 위의 두꺼운 수첩은 살인 기록이 아니라 치료 노트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약을 먹으려 하지 않을 때는 부드러운 스프에 약을 녹여 먹이고 했던 것이었다. 헨젤의 눈에서 그레텔이 사라졌던 순간은 바로 약효가 드디어 발현된 때였다. 하지만 그조차도 잠시뿐. 헨젤의 사랑은 그 집착은 약도 꺾을 수 없었다. 그레텔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불러낸 환영, 사랑과 광기가 뒤엉켜 만들어낸 슬프고도 기괴한 비극. 오늘도 헨젤은 손에 보이지 않는 그레텔의 손을 꼭 쥔 채 과자집으로 향한다. 그리고는 속삭인다. 우리 영원히 같이 있자, 그레텔.